현재 시각 1월 14일 오전 1시 반이고요. 영상 시작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번 비트의 하락하는 과정에서 이 과정 내에서 알트코인이 폭등한다, 이런 류의 비현실적인 내용을 다루진 않았었습니다. 이더리움과 시바이누를 통해서 어느 범위까지 밀릴 수 있는지, 그리고 이후 어떤 움직임이 가능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다뤘었고요. 이번 비트의 하락, 그리고 바닥권 횡보를 거치면서 이더를 비롯한 알트 대부분이 바닥 영역을 잘 만들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다루는 겁니다. 2018년, 2021년과 같은 손만 대면 두 배는 가볍게 올라가는 장은 다시 오기 힘들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어요. 이유야 많겠지만 규제가 약하기 때문에 쉽게 상장하고 펌핑시키고 버리고, 그로 인해서 코인 종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당연히 그로 인해서 수급이 몰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전처럼 순환매가 돌아가는 이러한 형태는 나오기가 힘들죠. 부정할 수는 없는 사실이고, 그럼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단계에서 잡코인 분석이라는 건 큰 의미가 없고, 나름 상위권에 있는 메이저 코인이라고 불릴 만한 애들을 잘 봐야 돼요. 걔네들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이 메이저의 위치에 있는 애들이 어떠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 타이밍을 잘 봐야 되고, 이 메이저가 올라갈 자리가 나온다라는 건 당연히 그 아래에 있는 잡코인들 또한 따라서 올라가는 형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보고 있는 코인들, 이더리움, 솔라나, 시바이누, 그리고 추가로 봐야 하는 토탈2와 이더 사토시까지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내용을 다룰 거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시야에는 이번에 이더를 필두로 한 알트코인 장 하나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이 종목들의 차트를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먼저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영상에서 꽤 많이 다뤘죠. 이 상승파 하나가 나온 뒤에 이 조정파를 거치고 나면 다음으로 하나가 더 올라가는 형태가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영역을 보면 현재 이중 조합의 형태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중 조합으로 떨어진다는 의미는 이 반등이 나오더라도 곧바로 이 고점을 넘기기는 힘들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조정 파동을 필두로 한 단계 더 큰 조정 파동을 만들어낸 뒤에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상승 파동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알 수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아마도 2분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물론 중간중간 이런 등락을 거치면서도 상승이 나오겠지만 진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 구간, 폭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은 2분기 즈음에서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솔라나입니다. 영상으로는 자주 다루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카운팅을 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이 저점에서부터 올라가는 파형 자체를 임펄스로 보고 있고요. 심플하게 3파가 종료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구간은 4파라고 보입니다. 그 말인 즉슨 이 수렴이 마무리가 된다면 한 번 더 올려치는 그림이 나온 뒤에 아래로 추락하는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저는 이 4파동이 수렴하는 형태로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3파가 종료된 뒤에 내려오는 이 플랫이 연장된 플랫이기 때문에 얘는 결국 수렴으로 4파가 마무리가 될 것이다. 추가로 아까 다뤘던 이더리움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이더리움 또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더라도 한 번 더 떨어지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죠.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상승장이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올라가고 내려오는 형태, 솔라나 또한 마찬가지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형태가 나타나면 이후에 마지막 5파를 만들러 올라가는 진짜 상승 파동이 등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시바이누입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보여드렸지만 여기서 크게 떨어지는 것을 기다렸다가 매수를 들어갔고요. 여기서도 분할 매수를 한 상태입니다. 충분히 제가 생각하는 움직임 내에서 캔들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축척 구간에서 축척을 끝낸다면 이 넥라인을 테스트하러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와줘요. 근데 이번 반등에서 이 넥라인을 테스트했단 말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시바이누의 경로는 이 빨간 영역에서 축적이 모두 끝났고 넥라인을 터치하면서 위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한 번의 눌림 이후에
넥라인을 결국에 돌파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리테스트를 하고 이후 제대로 된 발산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바이누 또한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온 뒤에 진짜 반등이 시작되는 이더리움과 솔라나와 똑같이 움직이는 형태를 보여줄 것 같아요. 위로 올라갔다가 리테스트를 하고 진짜 상승이 시작되는 구간이 나타날 수 있다. 다음으로 토탈2 보겠습니다. 토탈2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컵앤핸들 패턴이 주봉상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요. 벌써 이 넥라인을 3차례나 테스트를 했어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넥라인을 단번에 돌파하기보다는 한번 눌림을 준 뒤에 결국에 이 넥라인을 돌파하면서 분출이 나타나는 형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었고, 이 한 번의 눌림이 지금 잘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이 눌림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올라갔다가 약간 눌림이 나오고 위로 분출이 나타나는 형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넥라인을 계속해서 때린다는 것 자체가 여기를 위로 넘길 거라는 말이거든요. 결국 토탈2 또한 이 넥라인을 넘어서면서 이더를 비롯한 알트코인이 위로 숨통을 튀게 하는데 방향성을 제시를 해줄 것이다. 다음으로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입니다. 주봉상에서 이런 강한 반등이 나온 뒤에 채널 내에서 움직이다가 위로 돌파를 해내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무엇보다 이더리움의 이러한 그림을 굉장히 기다렸었고, 이 채널을 위로 벗겨놨다는 것 자체가 하락 파동 하나가 종결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번 눌림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면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 또한 위로 올라가면서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이 힘을 받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사실 이더리움이 움직여야지 알트코인 시장 또한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더리움이 가장 중요한데,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알트코인의 반등장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신호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는데요. 일단 알트코인들의 반등장이 나오려면 비트코인이 고점권에서 횡보를 하는 모습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비트 차트를 보면 현재 어떤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느냐, 3중 조합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저는 이 고점 안에서 횡보를 하면서 알트코인들이 반등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제대로 된 알트 반등장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토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고점권에서 횡보를 해주면서 알트코인들이 반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것이다. 그리고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보면 상승 그리고 눌림 뒤에 진짜 제대로 된 상승 파동이 나올 수가 있다. 그 시기는 아마도 2분기 정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토탈2는 주봉상에서 넥라인을 결국엔 돌파를 할 것이고, 이 넥라인을 돌파로 올라가면서 그리고 이 넥라인이 돌파되면서 알트코인의 장세가 나타날 수 있겠다. 네 번째로 잡코인 분석은 무의미하다. 결국엔 메이저를 보면서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알트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천천히 봐야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알트 시장의 전체적인 반등장은 결국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이 말인즉슨 현 위치에서 알트코인이 30%, 40%더 빠지는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고 본다라는 거죠.